2018년도 10월 17일 코인업TV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테스트 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자,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임계점과 지지선과 저항선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 자, 그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될 것이고요. 현재 임계점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6,000달러까지 열려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6,000달러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다. 지지선은 어디인가? 자, 기존의 지지선은 6,400달러였지만 지금은 상실된 상태죠. 바로 이 파트, 자, 이 동그라미 부분에서 강력하게 하방으로 쏘아지는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지선이 상실되게 되는 파트가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지지선 6,400달러가 상실되었다. 그러나 제가 방송에서 그리고 정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셔라. 지금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 때다. 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적중해서 최근의 상승세로 이어져 가면서 다시 7,000달러 자, 요 파트죠. 7,000달러까지 돌파를 하고 실제로는 7,800달러까지 돌파를 했지만 긴 꼬리를 남기고서 몰아져 가는 것은 비트코인이 올라갈 타이밍에 맞춰서 오버슈팅한 것도 있지만 외부의 어떤 변수 바로 테더 문제 테더의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집중되는 현상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상승분은 심리적 저항선인 7,000달러를 한번 뚫었다라는 것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7,800달러까지 갔다 이런 의미보단 예상대로 이 박스권
우상향 상승을 하던 파란색 이 박스권 궤도에 다시 우리 비트코인이 올라갔다라는 점, 그리고 7,000달러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요. 그걸 통해서 없어졌던 지지선이 다시 형성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현재의 지지선인 6,600달러가 됩니다. 현재의 지지선인 6,600달러가 현재의 지지선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 매도 구간에 도달하면서 어떤 비트코인에 문제가 있거나 시장에 악재가 터져서가 아니라 높이 솟구친 만큼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흐르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지선이 6,600달러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벽간에 더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6,600달러 선에서 방어가 되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6,600달러가 무너지는 것, 단순히 6,600달러 잠깐 무너졌다 올라오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냥 아예 무너져서 6,400달러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어두워지는 것, 전환이 되는 건데 이럴 가능성도 낮습니다. 6,000달러의 가능성은 없고 6,400달러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 방향은 간단합니다. 지금 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지선 6,6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박스권으로 되돌림을 보여주는 움직임이거나 아니면 현재 라인에서 곧 다시 매도세를 마무리하고 바로 7,000달러로 날아가는 결국에 다시 한번 심리적 저항선인 이 7,000달러에서 두 번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처음에 7,000달러를 뚫었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예측을 했고 예측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은 시장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승이 오버슈팅이 일어날 자리에 맞춰서 상승한 것은 맞지만 외부의 어떤 호재성 또는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그 도움을 받고서 어떻게 보면 테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잠깐 피난처로서 비트코인이 활용된 것이잖아요. 그런 점으로 비트코인에 몰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것까지 감안을 해버린다면 실질적으로 과연 7,000달러를 독자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어차피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7,000달러를 돌파하는 두 번째 움직임이 중요하고요. 이때 만약에 7,000달러를 돌파하거나 터치하는 게 성공한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남은 두 달 동안, 연말 동안 제가 비트코인을 분석과 알트코인 분석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발성에 그치겠지만 어쨌든 내년 ETF 이슈 전까지는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조건들을 완전히 마무리하게 된다, 갖추게 된다. 작년 연말과 같이 똑같이 연말에 대폭적인 상승장이 온다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시즌이 비슷하게 연말에 맞춰서 연말 분위기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러분들의 투자 방법은 장투적인 관점보다는 항상 스윙, 길어야 스윙이고 짧은 단타 위주로 트레이딩을 해 가시는 게 효과가 있다. 중소형 거래소든 메이저 거래소든 그렇습니다. 다만 8월달과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거래소 중심의 수익률이 높았던 때라면 조금씩 메이저 거래소로 좀 넘어오는 해, 그리고 제가 그 분기점을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덱스코인의 물론 수명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 다르고 덱스코인이 과연 얼마나 이슈가 되느냐, 코인계의 어떤 또 살아있는 코즈와 같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11월 정도 되면 11월과 12월 달에는 메이저 거래소 중심의 포트폴리오 편성, 시드에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언제 알 수 있느냐? 빠르면은 언제든지 비트코인이 대량의 매수 매도 세력들의 어떤 관측,
물량들이 관측되면 바로 그때부터가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들이 가늠되겠지만, 제가 지금 분석을 하기로는 내일도 큰 변화가 없을 거고요. 금요일까지는 큰 변화가 없이 현재 자리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곧 금요일을 전후로 해서 이번 주 주말 때쯤 됐을 때 방향성이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대응 방법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자면, 자, 비트의 매수 가능할까요? 현재 시점에서. 알트코인의 분할 매수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가능할까요? 사토시 마켓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릴 수 있을까요? 자를 봤을 때 비트코인은 현재는, 자, 오늘 방송부터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완벽하게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사인을 드리거나, 아니면 금요일을 전후로 해서 방향이 다시 7,000달러 돌파하거나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비트의 매수는 당분간 자제. 그럼 어떤 비트만을 갖고 계십니까? 팔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 지금 시세로 사지 마시고요.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 사라고 했던 구간들, 이때 샀던 물량들은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누적 수익률, 지금 수익률 구간 누리시면 되고, 다만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시거나 아니면 새벽간에 큰 하락이 발생한다, 모니터링 중에. 그러면 요때 산 물량들만 일부 분할 매도를 정리하시는 건 가능하지만, 이것도 역시 잠깐 떨어진다 해도 6,600달러 선에서 기술적 반등을 제가 예고해드렸기 때문에 둘 다 보유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역시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제 방송 전에 어떤 관측할 만한 사인,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텔레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는 정회원분들, VIP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가 미리 텔레그램의 별도 시그널을 통해서 하나하나 코칭을 해드릴 것이고요. 무료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을 통해서 잘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잘 가늠을 하셔보길 바랍니다. 알트코인도 역시 비트코인과 동일한 조건상에서 7,000달러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빨리 발생하거나, 방송 전에, 아니면 방송할 때 제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할 때까지는 현재 시세에서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다. 추가로 비트코인 사토시 마켓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이미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그럼 비트코인을 사서 이용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사토시 마켓은 기존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토시 마켓에 있는 알트를 구매하시는 것, 개수를 늘려보려고 도전하시는 것, 이것은 가능하다. 근데 나머지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보조지표를 살펴보면서 이제 업비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방송 전 기준으로 시총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지만 시총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을 제끼고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뭐 제로엑스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조금씩 다시 가격을 회복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총만 가지고도.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시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코인 마켓캡 사이트고요. 시총은 2,100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소폭 증가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그래프를 한번 또 보자면, 방금 제가 미리 예측 해설을 해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 이후에 저점을 그러니까 우하향하면서 횡보를 하는 반면에 시총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딘가에 돈이 들어갔다.
자, 보시면 리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 그죠? 에이다도 소폭. 이런 식으로 다른 알트코인들에게 이제 부가 재분배가 되면서 시총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는 어떤 게 없지만 알트코인들을 회복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시장의 징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드디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줄어들었다. 그쵸? 자, 어제까지만 해도 54%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현재의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다는 것, 그것이 결국 알트코인들의 일부의 상승에 도움이 되었고 시총이 증가한 것도 여기에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CGI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280포인트.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미엄을 살펴보고 업데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0.94포인트 역프리미엄을 형성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국내 시장의 코인들이 해외 시장에 비해서 저렴한 역프리미엄 상태다.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가 허용범위이기 때문에 요것을 기준으로 바로미터로 삼아서 살펴봤을 때에는 특별하게 더 엄청나게 싸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제 간혹 아이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8.9포인트라든가 대쉬 같은 경우에 13%의 오히려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것은 3%의 허용 범위를 넘지 않느냐. 하지만 중소형 거래소의 입출금 금지 조치에 따른 자체적인 펌핑에 의해서 시세가 교란되고 있는 것을 감안했으면 되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비썸이 대표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프리미엄을 보시고서 뭔가를 하시기에는 좀 애매하다. 다만 조금 비트코인이 지금 시총이나 다른 보조지표들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아주 조금 알트코인이 상승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가격이 조금 흘러내리는 만큼 비트코인 파이넥스의 마진 거래 비율을 숏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어제 33,000 비트코인의 퍼센티지가 포지셔닝이 약간 34,000대로 늘어났다는 점이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될 수는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업비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홈페이지는 업비트입니다. 자, 오늘 뭐 제로엑스 같은 경우에 코인베이스에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상장 호재죠. 최고의 상장 호재일 뿐더러 호재 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상장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준 높은 호재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다시 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호재 중에 제일 큰 호재는 역시나 상장 호재지만 올해 보여주는 하나의 유행 트렌드는 상장 후 펌핑, 즉 2017년도 버전입니다. 2017년도엔 상장 후 펌핑이 있었죠. 빗썸의 모네로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 이런 공식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버전에서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상장 후에는 덤핑이 되는 현상. 언제 상승하느냐? 호재라면서 바로 상장되기 직전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할 때 보따리상들에 의해서 단타 투자자들에 의해서 상승하더라. 지금 제로엑스가 그렇지 않나요? 코인베이스에 상장한다고 하니까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때가 가장 매수하기 좋은 적기가 되겠죠. 파란색 실선이. 이 실선에서 사실 매집 정황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없었고요. 매집 정황이 처음으로 터진 곳이 이제 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부터 진짜 배기는 이제 요 포인트겠지만 거래량이 거의 미비하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일반에 알려졌을 때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하고 조정이 들어오지만 다시 완벽하게 대중적으로 코인베이스 상장권이 알려지면서 펌핑을 하게 되는 3파 파동이 발생했는데 이것들이 뭐 시장의 관여로 만들어진 엘리엇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3파 파동이면 뭘 합니까? 그래서 아직 투기성이 가라앉히지 않았고 제도권화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패턴 위주로 읽어가는 차트 분석을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한테도 안 알려드리는 겁니다. 패턴은 꽤 맞추기죠. 다 완성되고 나서 뭐 3파동입니다. ABCD 5 하락입니다. 플래그입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헤드앤숄더다.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나마 단타 정도면 뭐 단타를 할 때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는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늘 맞지 않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패턴 공부, 패턴에 매몰되는 습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텔라 루멘과 리플이 가격을 지금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지금 업비트에서 특별히 지금 매수를 지금 여러분들 들어갈 것은 없어요. 자, 왜냐? 제가 비트코인 방금 차트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이제 VIP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그널을 드릴 때까지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방송에서 또는 비트코인이 7,000달러를 완전히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알트코인을 분할 매수하기에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하기에 적정한 시점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 다 살펴볼 필요도 사실은 없지만 제로엑스 한번 설명해 드리고 오늘 비트코인의 마켓캡 사이트에서 본 그래프가 스텔라 루멘도 많이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짚어드릴 것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하고 났을 때 8비트와 움직임을 못 보여주게 되면 같이 떨어졌다가 비트코인이 회복하면서 회복을 하는데 다만 리플과 스텔라 루멘은 조금 그 회복 정도에 있어서 강성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코인이 이제 하반기 시장에 갖고 있는 호재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다시 한번
이때와 같은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 비트코인을 따라서 회복하더라도 지금처럼 조금 더 도드라지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 존재합니다. 또 하나, 리플과 우리가 스텔라 루멘을 여러분들한테 차트로 함께 할 때, 같이 살펴볼 때, 탈비트와 움직임을 보여줬던 순서, 기억나시나요? 다른 코인들도 있었어요. 자,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오스가 그랬죠. 그리고 트론도 있었네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회복하면 다 같이 또 회복을 하겠지만 그때 도드라지는 강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그때에도 과연 리플과 스텔라 루멘일 것이냐. 리플과 스텔라 루멘은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죠. 이번에는 강성을 보여주지 않았던, 하지만 과거의 그런 움직임을, 떡잎을 보여줬던 아이들한테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항상 올해 하반기 때는 이 이오스, 트론,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메이저 거래소의 또 메이저 상위 코인들이죠.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 외에도 제가 방송에서 짚어드렸던 코인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코인들, 사토시 마켓을 포함해서 그런 코인들까지도 즐겨찾기 추가 꾹 눌러주시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 다른 거래소 코인 같은 경우에도 항상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2부 방송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같은 시간에 1부, 2부 방송을 이어서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저녁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금요일까지 소강 상태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매수 전략과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대응 방법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것을 숙지하고 계시면서 이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